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전쟁의 위험은 항상 있죠. 사실 그 작년 2021년, 20년, 21년 이때도 전쟁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아르메니아하고 그 옆에 아르메니아하고 그 옆에 있는 나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작은 나라들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부각이 안 되고 그랬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더 부각이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더 큰 전쟁의 위험이 이제 유럽에 이렇게 들이오고 있는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려고 하고 있죠. 왜 그러고 있나? 이렇게 좀 이유를 알면 아무래도 우리는 그래도 왜 그럴까? 항상 질문을 던져야지, 질문을. 그리고 그것을 질문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의식이 확장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질문하고 질문을 해결하고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해결하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영역이 더 확장이 돼서 그러면 복이 쌓이고 더 행복을 더 누릴 수 있어요. 항상 내가 왜 괴로운 거지? 이 질문을 해도 그걸 해결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과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게 좋죠. 저 사람이 왜 나를 함부로 할까? 무시할까? 이런 것들도 질문이 되잖아요. 근데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왜 내가 무시받지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그 번뇌가 커지고 괴로움이 커지고 그것이 오래되면 자존감이 푹 이제 떨어지고 해서 괴로움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질문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이유, 그가 무시하는 이유,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면 마음이 또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그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유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러시아의 근원지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이렇게 슬라브족이 근원해서 우크라이나가 되고 뭐 러시아가 되고 해서 서로 민족이 다 같은 슬라브족이라서 같은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레닌 혁명, 공산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비에트로 하나가 됐고 러시아가 이제 강제로 우크라이나를 병합했고 90년대 초에 이제 그것이 서로 이별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따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 많은 소비에트 연방들이 열 몇 개나 되는 소비에트 연방들이 다 이제 분리 독립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냉전 시대에 그런 소비에트 연방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에는 나토라는 걸 조직을 하게 돼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를 서로 연맹을 맺어서 러시아, 공산, 이제 소비에트랑 대항을 했던 거죠. 근데 아직도 나토라는 게 있거든요. 나토에 가입이 되면 영국이든 러시아든 뭐 소련에게 이렇게 침공을 당하면 서로가 영국이 침공당하면 가입된 모든 이들이 영국으로 달려가서 뭘 해주고 또 이탈리아가 침공을 당하면 이제 가입된 나토 가입 회원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같이 방어해주고 이런 게 나토거든요. 이제 소비에트에서 이제 벗어난 이 나라들이 하나둘씩 나토에 가입을 하는 폴란드를 뭐 시점으로 해서 계속 가입을 하려고 하고 가입하고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가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토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어떤 중간에 있어서 어떤 완충지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편하네. 근데 나토가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폴란드도 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 정권에는 친러 성향이 강했는데 지금 이제 정권은 친서방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도 친서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거 좀 저러면 안 되는데 해서 이제 그리고 러시아가 90년대에 이제 뭐 고르바초프가 옐친 있을 때는
죽을 못 쓰고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었는데 푸틴이 되면서 러시아를 재건을 해서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인기가 대단히 많아요. 20년 넘게 지금 20년째인가요? 20년 넘게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가 바지사장 해놓고 다시 또 이제 돌아와가지고 본인이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또 하게 될 거야 아마. 워낙 인기가 좋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망가졌던 러시아를 재건을 했고 지금도 미국하고 맞짱을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못합니다. 이제 경제 규모는 러시아랑 우리랑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해왔거든요. 우리가 1조 6천억, 7천억 달러 이렇게 GDP가 1년 GDP가 그랬는데 러시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러시아하고 캐나다하고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충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8위, 9위로 올라서고 이제 우리나라 위에는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밖에 없어. 전부 이제 러시아도 우리가 추월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계속 이제 나토 회원국이 늘어나면 별로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죠. 그러지 말라. 나토 가입하지 말라는 명분으로 또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그 무슨 크림반도를 점령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땅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렇게 흑해를 해서 흑해에 있는 반도거든요. 거기를 무단으로 점거를 한 거예요. 강제로 러시아가 쳐들어가 가지고 그걸 강제로 점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전라도 이쪽 지역을 그 일본에서 와가지고 일본까지는 아니겠다. 하여간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쪽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면 국민들 정서가 저거 힘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못하고 있는 거지. 저거 정말 무단 점거하고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러시아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전쟁을 불사하겠다, 항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저 거대한 러시아랑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는 러시아를 앞질렀지만 군사 규모는 아직도 잽도 안 돼요. 군사 규모는 러시아가 훨씬 더 세니까요. 저렇게 공룡 러시아를 대항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지?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믿는 뒷배가 있는 거죠. 나토 회원국들하고 서방에 미국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도와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전쟁 준비를 우크라이나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계속 군사들 이동시키고 또 전쟁 장비 이동시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진짜로 전쟁이 벌어질 거냐, 아닐 거냐?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봄이 되면 이게 좀 전쟁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1월, 2월 달까지 전쟁하지 않으면 3월 달부터는 좀 전쟁이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역이 늪지대가 많아가지고 지금 꽝꽝 얼어있거든요. 근데 3월 달 되면 해동이 된다고. 그럼 그 중장비들 러시아가 자랑하는 탱크 뭐 이제 러시아 미사일 탱크 강국이잖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비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다렸다 가을에 하려나? 어쨌든 러시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뭐 바라는 것은 그냥 무력 시위 정도였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미국하고 만났어요. 이게 사실 유럽 국가들하고 러시아랑 만나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빼고 유럽에 영국, 프랑스 다 빼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뭐 우리도 보면 우리 문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얘기하잖아. 짜증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 보면.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자기들 문제인데 빼놓고 미국하고 러시아만 서로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요구를 나토 회원을 받아주지 말아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미국은 우리 나토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자꾸 그 얘기만 하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냥 무력 시위 정도로 이렇게 그치고 하면 좋겠는데 진짜로 전쟁이 벌어지면 뭐 이렇게 3타 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그런 그 세계 그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그 우리나라도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전 세계 무기 공급 국가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군수 국가로 방위 산업 국가로 발전하고 있어요. 미국도 무기가 이제 러시아보다 못하고 점점 못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제조 강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무기를 만들려면 여러 군데 발주를 해서 다른 데서 만들어 오고 막 그러는데 그 체계가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방산 산업이 매우 발달되고 앞으로 굉장히 발달되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 이야기는 방산 산업은 나중에 이야기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불하세요.